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릴 방송, 나라를 살릴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릴 시간이 다 왔다. 제각. 자, 오늘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 형법 158조 예배 및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뭐 5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새벽 4시 20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 저희가 생방송을 하면 중간에 자꾸 뭐 전파방해가 들어오고 차단이 되고 하니까 어,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건데, 새벽 4시에 니 안 자고 뭐하노?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한 200장 가까이 되는데, 지금 뭐 1차적으로 뭐 한 70장 정도만 하고, 또 2차 또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독일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근데 한국은 지금 중국에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10,000명이 안 넘었어요. 그게 뭔가가 이상하다. 아니, 독일은 거기 독일에 그 중국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폭증하고 있고, 그 뉴욕도 인구가 86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 하루에 7,000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근데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확진자가 안 늘고 있어요. 점점 감소세로 가고 있다고 정부는 발표하는데, 이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대구만 대구 경북만 폭발적으로 느는데, 이 저기 다른 지역은 뭐 별로 없는 걸로 나온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리고 또 끊임없이 교회를 때려요 지금. 헌법에도 없는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해가면서 교회를 때리고 있고 하는데, 이게 선거 공작이구나, 거대한 하나의 선거 공작이 있구나 하는 그 메커니즘을 제가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뭔가 자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오니까 한 6시쯤 됐던데, 그때부터 자료를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그 10시간이네. 10시간 동안 자료 찾고 PPT 만들고 해가지고 거의 한 200장 가까이를 만들었고, 이제 제가 1차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좀 재밌는 이야기가 이게 뭐 될 것 같아요. 자, 그 GDN 그 월 1만원 정기 후원은요, 전화로 1877-0248을 하면은 음성 ARS가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백날이 해도 광고비가 안 나오고 하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저 전국의 시청자분께서 시청료 낸다 생각하시고 17번으로 만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원 계좌는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방송 의견 문자는 7079 샵 707903이요. 문자입니다. 전화하시면 안 되고, 문자 번호에다가 샵 7079 0325로 넣으시고 문자를 발송하면 이게 옵니다. 한 통 2,000원입니다. 자, 오늘 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윈윈 미디어라고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 파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법 158조 예배 및 설교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야기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 책 7권을 읽으시면은 서울대생을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의 한국 근현대사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나 있는데요. 이 책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3권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여기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이 폭행력입니다. 폭행력 얼마 안 되는데, 유권적 학습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공산주의 왜 위험한가. 요 책 3권에 8,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서 신청은 010-6832-0325로 하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혹은 뭐 글로벌 디펜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들어가시면은
윈윈 미디어라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 서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목차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다. 혹은 네이버에서 윈윈 미디어 글로벌 디펜스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형법 158조에는요, 장례식 제사 또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국의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시 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하면 뭐 방해하면은 야, 이 형법 158조 알아 몰라? 바로 이걸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형법 제158조에는 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예배 방해하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시장한테 그 검찰에 고발 넣으면은 바로 검찰에 수사가 들어가겠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이래 되겠죠. 지금 검찰이 민주당하고 별로 안 좋잖아요. 청와대하고 안 좋잖아요. 그 아니면은 뭐 기독교 뭐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당이죠? 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뭐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번 한번 집어 넣으십시오. 집어 넣으시고 퍼포먼스를 하면은 얘들이 쫄아 가지고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제 한번 모델 케이스로 한번 개박살을 낼 필요가 있다. 한번 다 고소고발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목사님들 혹은 뭐 저기 기독교 정당을 동원해가지고 고발하면 3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요, 그때부터는 공무원들이 얼어가지고 저기 함부로 저기 뭐 와가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명단 공무원이 오시면은 그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고 명함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명함 없다 하면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아, 왜 찍냐 하면 고발하려고 그런다고. 이거 당신들 예배 방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아니고 뭐 이래 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야,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달라고 76만 명 이상이 지금 요청을 했고 지금 의협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인들 금지해달라고 6번 이상 건의했지만 이 지금 정부가 무시했다. 이거 명백한 방역 실패다. 그리고 감염학회 이사장이 의사들 지쳤다. 지금이라도 입국자 막아달라고 했는데 짜파구리 처먹고 우리나라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짜파구리 처먹고 낄낄낄 대고 웃었고 그러고 코로나 한창 1월 말에 문재인이 휴가 갔잖아요. 휴가 양산에 휴가 갔잖아요. 그러고 무슨 연극인가 영화 보러 가고 정부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했어.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중국인 입국 금지 불가능하다.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 아니 그럼 진작에 하지. 그때 하지. 정부가 방역 실패해놓고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왜? 1974년에 김일성 교시가 남조선에 내려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라. 제일 뚫고 들어가기 쉬운데 성경책만 들고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면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파괴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파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총선 이후 토지 공개념, 동일임금, 뭐 개헌 논의, 종교 언론 선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패권 재편할 것. 아니 교회 패권을 왜 쥐가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왜 그 교회 권력을 재편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 탄압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지금 그 뭐야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국무총리까지 나타나가지고 야 뭐 교회를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경찰, 시청 등 관공서는 2m 이상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막아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전문가들이 안 막았잖아요. 방역 실패했죠. 그리고 경찰, 시청,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지금 2m 이상 그 떨어져 가지고 근무 봅니까? 업무할 때 마스크 벗고 업무 보잖아요. 왜 민원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고 11시 반 되면 다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 구내식당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다 알지. 내가 서울시청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한 10개월 한강사업본부에서 10개월 했으니까 공무원들 11시 한 반 정도부터 밥 먹으러 나간다고. 구내식당에 가면은 빠글빠글해요. 그러면은 그 뭐야, 구내식당도 폐쇄해야 되고 서울시청도 폐쇄해야 되고 공공기관 다 폐쇄하고 경찰서 폐쇄해야지. 경찰서 앞에 그 식당에 가면은 관공서 앞에 식당에 가면은 그 출석 체크 합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출석 체크해요? 밥 먹으러 갈 때 다 신분증 꺼내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강요하죠? 이거는 위헌이에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종교 권력 재편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한 이후에 지금 교회에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것은 이거 위헌이고 문재인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그리고 서점, 지하철, 버스, 식당, PC방, 술집 등에서 모두 2m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저기 뭐야 일요일날 저기 교회 마치고 서점 저기 어디 교보문고 갔다 오니까 빠글빠글하던데 사람들. 거기 다 이거 명단 받아요? 누가 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명단 다 작성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왜 교회만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게 탄핵 사유예요. 자, 제7조에 보면요, 공무원은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지금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죠. 탄핵 사유 맞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교회 권력 재편하겠다고 한마디 하고 나니까는 교회를 탄압한다. 다른 단체들 뭐 다른 뭐 민간 업체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만 야 방명록 비치하라 뭐 하라 밥 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명백한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는. 자, 기독교형 정당에서는 이게 탄핵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니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는데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행복 추구권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 만든다고 하면서 왜 교회는 차별하는 거죠? 서점이나 경찰서, 관공서는 방명록 안 쓰잖아요. PC방 안 쓰잖아. 그런데 왜 교회만 방명록 써야 되고 2m 이상 떨어져 앉아야 되고. PC방 가봐요. PC방 사람들 빠글빠글 앉아있지. 경찰서 가보라고. 파출소 가보라고. 치안센터 그 빠글빠글 앉아있지. 왜 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2m 이상 떨어져 방명록 써야 되나요? 경찰서 파출소에 들어오는 사람 일일이 방명록 쓰나요? 안 쓰잖아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겠다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 못하게 막고 있잖아. 서울시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탄핵 사유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지금 인간다운 생활입니까 이게? 마스크 때문에 줄 서야 되고 우리나라 마스크는 중국에 다 갖다 바치고 300만 개 갖다 바치고 누가는 뭐 7억 개 갖다 바쳤다든가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고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300만 개 갖다 바치고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저 학생들 줄 거 540만 개 민간에다 풀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이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짜파구리 처먹고 그 낄낄대고 휴가 가고 중국인들 안 막았잖아요.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전문가들이 야 중국인 지금이라도 막아달라고 난리 하소연을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탄핵 사유라 이거. 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면 이거 헌법입니다. 헌법 35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지금부터 완전 개판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국민 건강 지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 됩니까 지금? 온 천지에 지금 다 퍼져가지고 바이러스가 왜 중국인들을 안 막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건 문재인 탄핵 사유에 탄핵 사유. 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양성평등인데 성소수자 차별금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 36조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라고. 차별금지법 중국인들 혐오하면 안 된다고 차이나 우한 폐렴을 갖다가 코로나19라고 바꾸라며. 그런데 왜 교회는 차별하는데? 이거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그 헌법 29조를 보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우한폐렴 걸린 사람들 국민 여러분 전부 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방역 책임 실패 물어가지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정당한 배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본부에다가 배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야 된다. 자 볼까요? 질본이 코로나 검사 대상 축소 추진을 한 의혹이 있다. 웬만하면 검사 소견 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 신동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3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의사 소견 따라 가능하던 검사 조건에 3월부터 폐렴이 추가됐다. 전문가 왈 조건 까다롭게 해 진단 검사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니까 질본은 현장 의사들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뭐 그런 의혹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실까요? 그 처음에는 신종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사례 정의를 여러 번 고쳤다. 현재는 3월 2일 칠판이 나온 상태다. 사례 정의는 감염병 감시와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될 대상을 의미한다. 1월 4일 당시 질본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이 발표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첫 정의는 이랬다. 발열이 37.5도씨고 중증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자,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뭐 그래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6월 초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 코로나19 환자가 중국 여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역망에 잡히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빗발치니까 보건당국이 비로소 사례 정의를 모르겠고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를 이렇게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2월 20일 발표된 6판부터는 특정 증상 발현 여부, 특정 지역 방문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마련돼서 2월 20일부터는 의사 소견에 따라 가지고 검사를 하게끔 그래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딱 이 검사 대상이 딱 있었어요. 검사 대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검사를 안 해줬다는 거야. 예? 우리 뭐 아파서 갔는데 아이고 뭐 중국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는데 신천지예요? 신천지 아닌데요? 뭐 그렇게 물어보고 저기 됐다고 딴 데 가시라고 그렇게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딱 타겟을 해가지고 저기 진료를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거죠. 뭐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지금 그까지는 좋은데 잠깐만. 사례 정의상 의심 환자가 해당되거나 의사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단검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이러한 사례 정의 확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의사가 봤을 때 이거 한번 가서 검사해 보라고 저기 그렇게 하면은 이때까지는 다 그렇게 받아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2월 며칠날 평택에서 의사가 당신 땀 흘리고 저기 뭡니까 땀 흘리고 기침하고 하니까 저기 평택 보건소 가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라고 우한폐렴 검사해 보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줄 서 있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게
이 우한폐렴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서가지고 가만 멀쩡한 사람이 의사가 이상하다고 당신 가보라고 보건소 가보라고 했는데 그냥 죽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거를 제 평택시가 그 민주당 출신 시장이 있는 평택시가 우리한테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건 이송을 서울로 해달라고 하니까 평택시 아니 저기 경기 남부 뭐 지방 경찰청에서는 절대로 못 해준다고 뭐 오라고 하는 거고 나는 우한폐렴 때문에 못 가겠다. 정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봐야 된다. 자, 3월 2일 발표된 칠판에서 사례 정의가 다시 변경됐다. 3월 2일 날 3월 2일이에요. 이 날짜를 잘 보세요. 질본이 이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6판과 달리 그 저기 원인 미상 폐렴 등 7글자가 추가됐다. 이제 이 전문가 한 분이 전 교수란 분이 야 일반인한테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은 현장 의사들에게 매우 큰 변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과거에는 환자가 발열 증상 정도만 보여도 의사가 상황을 검토해가지고 야 감염이 의심스러우면은 한번 가서 코로나 우한폐렴 검사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신경 쓸 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하나 혹은 뭐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물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커질 텐데 촬영 후 폐렴이 아닌 걸로 나오면 검사 비용은 어떡하지 등등. 이게 의사가 이게 지금 머리 쓸 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 일선 그 병원장 한 명이 사례정의 변경에 대해 얘기하며 너무 힘들게 됐다고 토로하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현장 의사들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 과거 사례정의를 확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질본이 이번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 사례 정의를 바꾼 것도 이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는 진단 검사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칠판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대상자 범위가 크게 줄었다고 평했다. 이 진단 범위가 이게 확 옛날엔 이만큼이었다면 확 줄은 거지. 왜 총선 앞두고 이게 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줄여버린 거야. 총선 한 달 보름 정도 앞두고 우리가 잘한다 방역 잘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뻥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살포하고 야 트럼프가 야 우리 뭐 잘한다고 뭐 저기 칭찬하고 뭐 도와달라고 키트 보내달라고 해서 거짓말도 하고 야 뭐 저기 캐나다 총리가 우리 저기 잘한다고 도와달라고 뭐 우리 닮고 싶다고 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막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해야지 이 여론을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거야. 자,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부터 위중 단계까지 환자 어디 갔어? 예.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부터 위중 단계까지 환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원인 미상 폐렴 증세는 적어도 중증 이상일 때 나타난다. 자, 현장 의료진이 질본 사례 정의를 충실히 지켜 폐렴 환자 위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 검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무증상 감염 얘기가 나올 만큼 초기부터 코로나19 전파력이 크다는 점이다. 경증 환자 진단을 놓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겠냐. 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김 교수의 비판이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교수는 보건당국이 사례 정의를 개정하면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 가운데 굳이 원인 미상 폐렴을 특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 이야기다. 전문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환자의 경우 엑스레이에서 폐렴 증세가 잘 보이지 않는가이다. 답을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나 탈수 증세가 있는 환자나 노인 등이다. 이런 사람들은 엑스레이에서 폐렴 증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들은 엑스레이로 폐렴을 차원하기 어렵다. CT 촬영을 해야 비로소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폐렴 증세를 보이는 환자 중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CT 촬영 없이는 폐렴 증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그런데 왜 폐렴을 사례 정의에 제시했을까? 의료진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읽힌다. 이제는 봉쇄해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왜 최근 사례 정의를 변경했을까? 질본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유례없이 많이 이루어진 면이 있다. 보건 역량이 진단 분야에 집중돼 환자 치료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 이유로 보건당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월 중순 2월 중순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 급증, 중환자가 치료 못 받아 사망하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이제 중대본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3월 1일 잠깐만요. 3월 1일 경증 코로나 확진자를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환자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봉쇄에서 중증 환자 사망을 막는 피해 최소화 쪽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3월 11일 질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자, 지침을 바꿀 때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당장 현장 대응이 어려워진다. 의료진이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례 정의 변경 이유를 투명하게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사례 정의를 바꾼 거는 그래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의료진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의료진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쓱 바꿔버렸다. 왜 그랬냐는 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는 거죠. 자, 질본 관계자가 야 칠판 사례 정의 변경을 통해 진단검사 대상이 축소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하며 현장 의사들이 코로나19 의심 소견을 낼 때 참고할 증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 원인 미상 폐렴을 예시로 넣었을 뿐이다. 그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의사 판단의 재량권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를 바뀐 거예요. 하나가 들어간 거지. 아니 의사한테 자율권을 줬다고 하면은 원인 미상 폐렴이라는 걸 왜 집어넣습니까?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이 지금 이 대상 폭을 줄였다는 거예요. 대상 폭을. 그거 왜 줄였는가 볼까요? 자, 이 봉정민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걸 지금 이걸 글을 썼는데 검사를 안 하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의심이 되면 검사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 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인 미상 폐렴이 발견이 돼야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근데 몸이 좀 안 좋다거든요.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연세가 많으시면은 그게 아예 CT나 이런 거 이게 검사를 해도 폐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어쩌라고 그래 했는데 16 아니면 16만 원 내야 되니까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엎어놓고 왜 이렇게 깡패처럼 합니까? 어? 옛날에 그 메르스 때는 문재인이가 뭘 했어요?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그런 난리 쳤는데 왜 지금 이거는 그러는 거예요? 자, 자 보십시오. 2020년 2월 25일자 기사를 보면은 대구 확진 일주일 만에 500명, 142명은 입원도 못하고 자택격리 그랬어요. 자, 2월 25일날 벌써 대구에서 확진이 500명이 나왔어. 그런데 3월 2일 발표된 칠판에서 사례 정의가 다시 변경되면서 질본이 이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를 대폭 축소해버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1일 질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볼까요? 2월 20일 날 기사입니다. 이건 2월 29일자 기사네. 신천지 무증상 600명 중 70% 확진 그림자 감염 갑자기 대구가 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 대구 경북이 지금 난리가 났다. 신천지가 나쁜 놈이다. 계속 신천지를 하면서 대구 경북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 감염 경로 왜 모르나 했더니 질본 대구 외 타 지역 조사 거의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18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만 집중적으로 한 거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청정 지역이 아니고 못했으니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지. 청정 지역이 아니라는 거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대구 지역 감염 경로 조사 진행, 나머지는 시도 지원. 이 나중에 보면 광주는요, 신천지 조사할 때 광주시 공무원들이 그냥 했다고. 광주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서 이걸 정밀 조사를 합니까? 당신 신천지예요 아니에요? 대구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지. 몸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그걸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 감염 경로 확인 어려워 전파 차단에 집중. 자 보십시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코로나19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조사에 대해 대구 지역 등을 중심으로만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확인보다는 추가적인 전파 차단을 하기 위해 접촉자 등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80%는 기존에 알려진 유행과 집단 발병이 접촉자로 분류된다며 나머지 19.8%에 해당하는 1668명에 대해서는 일부는 조사했지만 감염원을 못 밝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감염이 잠깐만요.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된 경우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노력보다는 추가적인 전파 확산을 위해 밀접 접촉자 확인하고 접촉자를 조사하는 쪽으로 역학조사에 대한 중점을 많이 옮겨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보시면요. 물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모르는 또 다른 집단 발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지만 대부분은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특징이 굉장히 경증이고 심지어는 무증상 시기에 전염력도 계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염력도 계속 그러니까 무증상 전염도 계속 지금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정본부장은 역학조사를 할 때도 접촉자에 대한 파악과 혹시 인지하지 못한 집단 유행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나 집단시설 또는 직장 등을 통한 유행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와 조치를 진행한다면서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접촉자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조사들은 거의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조사 포기했다는 거죠.
그거는 역학조사 진행 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대구 지역에 주로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시도와 협력해서 필요시에 하루 이틀 몇 명이 나가서 같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구만 하고 다른 지역은 보세요. 광주는 지금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대구만 집중적으로 질본해서 하고 나머지 시도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그 여기 질병관리본부의 뭐 직원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 실제로는 현장에 아무 이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는 전문 의료진도 아니고 광주시 일반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다고요. 이 5만 명이 넘는 거를 넘는 저기 신천지를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명단 받아와가지고 대구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열 나요? 안 나요? 뭐 기침 나요? 안 나요?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광주소도 신천지 신도 200여 명이 발열과 기침이 나는데 뭐 나중에 해보니까 대부분은 뭐 음성이더라 뭐 그러는데 아니 전문 의료진도 아니고 광주시 일반 공무원이 조사했다고요? 그러면 무증상 감염도 있고 하면은 이 광주 공무원들은 한 명도 안 걸렸습니까? 멀쩡합니까? 경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한 아파트에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거 아닙니까? 광주에서는 모두 따로 살았습니까? 100% 우리 모두 따로 살았다고 그 자신할 수 있습니까? 비밀리에 몰래 살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에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대구는 왕창 뭐 사람 많이 그 확진자 많이 나오게 보이게끔 그래 버리고 다른 데는 덮어 버리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투표하러 갔는데 광주에 신천지가 많은데 대구는 왕창 나오고 광주는 전혀 없고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신천지 그 뭐 대구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그러면 선거하러 갔는데 투표소 갔는데 거기가 오염 우리는 깨끗하다고 광주 시민들이 갔을 수가 있는데 거기가 오염되면요 거기 공무원들 중에도 무증상 감염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선거 다 관리할 거 아닙니까? 투표소 가가지고 다 보고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야 여기 멀쩡하다고 여기 청정지역이라고 갔는데 그렇게 만약에 오염이 되면 갔다 와가지고 이 진짜 광주 시민들 다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다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뭐 그분들도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은 그분들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돼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덜 안타깝죠. 그래서 뭐 사실만큼 사셨는데 그런데 부모가 20대 30대 그 젊은 부모 40대 젊은 부모가 갔다가 왔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애한테 옮겼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뭐 막 이제 한참 꼽히는 애는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란 것은 자꾸 언론 통제하고 이걸 자꾸 조작하고 데이터를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애꿎은 시민들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평택에서도 의사가 저기 병원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검사 받으러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평택에서 서 있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서 있다가 평택 보건소에서 야 그러면 이게 진짜 우한 폐렴인지 아닌지 우리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 했더만 평택시에서 저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6%. 요즘에 음성에서 양성으로 많이 바뀌더만요. 그리고 완치됐다고 퇴원했는데 다시 그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죽었는데 죽은 사람 중에도 보니까는 뭐 살아 생전에는 음성이었는데 죽고 나가지고 보니까 양성으로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 사례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정부가 자꾸 이게 무조건 덮으려고 할 게 아니다.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했다고 우리를 뭐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렇게 언론 탄압하고 자꾸 왜곡하고 축소하고 하면 나중에 그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야 한 방에. 안 그렇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광주 추가 제출 명단에도 빠진 신천지 3200명 어디에? 공무원 전문직 등은 삭제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정부 제출 명단에 신천지 핵심 간부 빠졌다. 검찰도 진술 확보했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냐고 이게. 자가격리 신천지 중에 광주에 있는 자가격리자가 뭐 돌아다니다가 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또 볼까요? 구로 콜센터 확진 102명 박원순 제2신천지 우려 안 해도 된다. 신천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잡았는데 야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코리아 빌딩에서 뭐 102명이 걸렸다면 확진됐다면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택시 타고 다녔겠습니까 평소에? 지하철 탔겠지. 구로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구로역하고 신도림역하고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하루에 뭐 9만 명 이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호선을 타면 서울 순환선이니까 서울 전역으로 다 퍼졌을 거고 1호선 같으면 동두천에서 의정부 서울의 동북부 끝쪽에서 인천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가 있고 동두천 의정부 쪽에서 천안 평택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하나가 있고 그 분기점이 구로역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 하나도 안 퍼졌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폐쇄해야지 왜 교회만 폐쇄하라고 합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3월 20일 23일자 기사에 보면은 코로나 80%가 가볍게 지나간다. 치료제 없어된다. 큰 걱정 필요 없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아니 큰 걱정 필요 없는데 중국에서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죽어나가고 생매장을 합니까? 중국에서 사람 생매장 하는 거 보셨잖아요. 생매장 하는 거. 안매장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를 갖다가 그 사람 나오지 말라고 그냥 저기 대못으로 문을 봉쇄를 해버리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가 지금 우한에서 폭동이 났다고 시민들이 경찰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중앙 임상위 이 병의 80%는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특별 치료제가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가볍게 지나가는데 미국에서 2,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이태리에서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갑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 이제 아유 끝났습니다. 선거 앞두고 아유 끝났습니다. 공무원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뭐야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육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이해와 대응 전략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니 치료제 없어서 큰 걱정이 아닌데 미국은 2,000명이 넘게 죽고 갑니까? 독일은 5만 명 넘게 걸리고 이태리는 하루에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죽어나가요? 자 보세요. 선관위가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 없다고 3월 24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한 명씩 다 흩어져 있는 분들한테 힘들다. 그리고 자가격리는 투표소 이동 자체가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라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대구 경북 보이시죠? 대구 경북에 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대구 경북만 질병본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확진자가 쏟아지게 만들었는지 자가격리자가 쏟아지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대구 경북 사람들 겁나가지고 투표하러 안 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다 보수정당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정당에 뭐 저기 비례대표 표가 많이 줄어들겠네. 그 짓 하려고 지금 대구 경북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야 대구 경북이 왜 그렇게 많을까? 사람들이 의문하겠지. 야 서울 경기는 중국 애들 그렇게 관광객이 오는데 왜 서울보다 대구 경북이 많아?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야 신천지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천지가 필요한 거예요. 신천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데 똑같은 신천지인데 왜 전라도 신천지는 전라도 신천지에서는 발병이 하는 게 확 기사가 안 나오고 대구 신천지만 때려 죽일 놈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여기가 많이 나온다고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이 보수정당의 표를 깎아먹기 위해가 투표하러 못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어르신들 아유 처음에 뭐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만 걸린다고 나이 어린 사람은 안 걸린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거짓거리 행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저기 바이러스 풀어버리고 중국인들 안 맞고 전국에 바이러스 퍼지게 만들고 어르신들 다 죽는다고 그렇게 저기 이야기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못 가게끔 안 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표를 저기 뭐 깎아먹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애 17살짜리인가 애도 죽어버리고 그러고 저기 지금 19세 미만이 뭐 한 500명 정도 걸린대요. 걸렸대. 확진됐대. 그러니까 저기 17살짜리는 죽으면 안 되지. 왜? 젊은 애도 걸린다고 소문나면은 젊은 애들이 전부 투표하러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야 씨 뭐 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 살 만큼 살았다 하고 투표하러 가버리면은 야당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대구에 17살짜리 걔 사망 진단서도 바꾸자고 그러고 바꿔주겠다 그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걔 몇 차례는 음성이었는데 마지막에 양성 나오니까 지금 중앙에서 야 그 조사한 대구 지역의 그 조사한 기관 야 너가 임마 그 병원 자체가 오염된 거야. 그 일단 중단해 하고 뭐 소송 넣는다 하고 협박하고 젊은 애가 죽으면 안 되지. 젊은 애들 다 투표하러 나와야 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죽는다 이래 해야지. 어르신들이 많이 죽는다 해야지. 어르신들 겁먹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저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투표하러. 그래서 중국인들을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아시겠죠? 자, 또 봅시다. 자, 우한폐렴 발생지 중앙선관위 17개국 23개 제외공간 제외선거 사무를 중지를 했는데 지금 근데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병되는데 중국의 제외선거 사무는 중지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월 28일부터 외국인은 입국 금지가 돼요. 중국에서. 이게 지금 3월 27일자 기사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인들 다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째 보면은 친중파들 지금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선거를 이 전염병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선거에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국민들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긴급 SOS 나흘 뒤 한국 진단키트가 FDA 승인 났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했는데 3월 28일자 기사 보니까 이걸 한국의 키트 생산업체 3곳이 미국 FDA 사전 승인 받았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는데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왜이래 28일 오후 10시 54분까지 FDA 공식 그 홈페이지에 그 공지된 긴급 사용 승인 받은 국내 업체는 없다. 거짓말하는 거야. 정부가 거짓말한 거지. 업체들도 사전 승인 받은 곳이 어딘지 몰라 혼란인 상황이다. 진단업체가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전 승인이라는 표현으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우리도 지금 헷갈린다. 그동안 계속 해외 그 에이전시 및 보건당국이 연락하면서 FDA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보완했던 건 업체 당사자라며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사전 승인이란 표현으로 발표한 데다가 어떤 업체가 받은 건지도 발표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외교부가 거짓말한 거예요. 트럼프가 키트 좀 보내달라고 했다며.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다가 야씨 3월 26일날 지금 야 이거 전세 국무부하고 전 세계에다가 국무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다 요청을 한 거야. 구물자 좀 보내달라고 25개 품목 리스트 보내주고 가능한지. 이게 3월 26일입니다. 그러면 3월 28일 같으면은 진짜 미국이 급하면 이 승인 내줘야지. 그런데 3월 28일까지 승인이 안 났다는 거는 정부가 거짓말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 총리 한국 배우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적극 돕겠다. 이거 해외 외신 보니까는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를 한 거를 가지고 한국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한 게 없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협력하자 그 정도
그냥 통상적인 전화를 한 걸로 나오는데 한국 배우고 싶다고요? 캐나다에서? 바로 옆에 미국이 있는데 미국 따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된다. 태월 6일 만에 재감염. 그리고 지금 이게 잠복기가 14일이라 했는데 14일 아니고 지금 24일 넘어가고 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종인데 어떻게 알아요? 14일인지 아닌지. 그 중국 애들이 14일을 하니까는 14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저기 사스 영웅, 중국의 사스 영웅이 야 최장 24일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은 한 달 정도는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한국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지. 코로나 그러니까 야 2주 자가격리하고 다 보내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야 그 무증상 감염인데 한 달 있다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기 뭐냐고. 자, 독일 코로나 19 확진 5만 명. 독일이 5만 명이에요. 근데 한국이 지금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에 유학생이 7만 명이 있고, 조선족이 들어와 있고, 조선족 간병인들이 전국 병원에 퍼져 있고, 그러면은 독일에 중국인이 몇 명 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인데 한국은요 10,000명이 안 넘는다고요? 진짜 10,000명이 안 넘습니까? 자, 보시면은 미국이 12만 명 돌파했어요. 뉴욕 인구가 862만 명인데 하루에 7,000명 이상 증가합니다. 뉴욕에 중국 애들이 많겠어요? 서울에 중국 애들이 많겠어요? 관광객들, 뭐 유학생들. 뉴욕은 저렇게 나오는데 서울은 멀쩡해요? 말이 되냐고 그게. 스페인 하루 838만 명 사망하는데 아까 우리 그 정부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 무슨 중앙학회인가요? 이거 감기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스페인에서 하루에 838명이 죽어나가는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뭐 독일이 뭐 6만 명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가 92,472명, 영국이 17,000명, 스위스가 14,000명. 스위스에 영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그래 많아요? 중국 애들이 그래 많아요? 한국보다 많겠어요? 아일랜드에 2,000명. 많으면 한국이 더 많겠지. 한국에 하루에 3만 명씩 들어온다는데 그거 지금 방역 안 되고 입국자 차단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10,000명밖에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뭐 10만 명, 뭐 5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그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선거 앞두고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이렇게 지금 뭐 별거 아니다고 덮으려고 했는데, 선거 사람들 별거 아닌 줄 알고 선거하러 갔다 거기서 다 걸리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야 교회 때문에 그랬다고 교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부터 신천지를 처음에 하나 모델 케이스로 해가지고 때려잡은 것처럼 교회를 지금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조지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확 퍼지면은 교회 때문에 그랬다 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지금 거대한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 차원 혹은 뭐 기독교 정당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방송을 SNS로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 7권을 읽으시면요 서울대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대생들이 이게 역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애들이 바보다. 자,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대한민국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도 만들고, 저기 6.25 때 178만 9천 명이 미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670억 달을 쏟아붓는다. 그러니까는 한국은요 미국이 지분이 50% 이상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영적인 동맹이요.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서는 교회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갖다가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교회 선교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조선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건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국 전후에 저기 소련이 38선 봉쇄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뭐 어쩔 수 없이 정읍에 가가지고 야 남한만이라도 저기 단독 선거하고 단독 정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통일정부
구성하자 소련군 몰아내고 그 이야기했다고 자빨들이 전부 다 들고 올라가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38선을 소련이 봉쇄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45년이 아니고 1919년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이다. 이거 서울대 애들도 잘 모르더라고. 병신 같은 새끼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엘리트가 아니라 기생충 새끼들이라 적어나는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뭐 서울대 가면 뭐하노. 국영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들 세금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키워놨더만은 나라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서고 나라가 망해가는 데라 들고 일어나지도 않고. 참 여러분들 이 자식들 공부 다시 시켜야 됩니다. 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 책은 박정희 정권 때 그 무기 개발을 했던 중화공업에 투자를 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중화공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뭐야 미군은 철수하고 북한은 제2의 6.25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무기 개발하려고 중화공업에 투자한 것들이 80년대 삼적 호황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자, 이거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무기 개발을 얽힌 뒷이야기들이고 지금 만주수복 하려면은 지금 우리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위산업 제도가 지금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은 변전사 및 전투기 공장 화보가 70여 장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이 책 꼭 보십시오. 이 책 보면요. 지금 이 얘들이 선거 가지고 공작하고 조작하고 하는 거 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도 꼭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뭡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뭐야 화웨이 장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 개표하는데 그러면은 해킹 안 당하겠어요? 선거는 어떻게 이게 지금 공정하지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유권자 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 공산주의 위험 왜 위험한가? 요거는 저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이게 포켓용이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꼭 좀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하고 뭐 나라 망했다고 뭐 그래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뺏기고 나가지고 나라 망하면 여자는 몸 파는 거 남자는 마약운만 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뺏기기 전에 지키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공부 안 하고 나라 망했다고 질질 울지 말고 태극기 들고 나가면은 누가 들어줍니까?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나 윈윈 미디어 글로벌 디펜스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윈윈 미디어 그 홈페이지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온라인 서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서 목차도 보시고 뭐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책 사 공부하십시오. 공부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기 당했는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자식 새끼도 역사 공부 안 시키고 부모님도 공부 안 하고 역사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 뺏겼다고 울지 말고 있을 때 지키세요. 있을 때. 자, 후원 계좌는요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세금 신고 다 합니다. 여러분 뒷조사 들어갈 일 없다. 방송 의견 문자는 샵 7079 0325 한 통 2,000원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월 1만원 정기 후원 1877-0248로 전화를 하시면은 음성 ARS가 도와주니까요.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4시 20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5시 18분이니까 얼추 1시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SNS로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